안녕하세요. 명지대 창업인문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창업의 전문가이면서 비즈니스 모델링 설계 전문가이신 서보연 씨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세 창업가로서 마케팅 관련한 기업들을 여러 개 창업하시고 직접 경영도 해오셨습니다. 한편 특히 본인 스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잘 설계하는 구조의 전문가라고 자부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상당히 젊어 보이시는데 네. 실례지만 몇 년생이십니까? 92년생. 아, 예. 대단히 젊은 분인데 지금 보통 저희 수강생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표님이 과연 언제부터 어떤 일로 일을 하셨을까? 소위 금전적인 소득 활동을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말부터 네. 이제 동대문이라는 의류 판매하는 곳에서 렌즈 보고 말씀 네, 하겠습니다. 의류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자연스럽게 익힌 거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돈이 된다. 네. 간단하게 네. 이 구조로만 생각하면서 일을 해왔던 거예요. 네. 사전 인터뷰 때 말씀 들으니까 분당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부터 동대문에 가서 그러니까 하교 후에 대략 6시쯤에 동대문에 도착해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동대문에서 직접 일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왜 분당에 계신 분이 동대문까지 가서 그 일을 하시겠다 그 결심하신 건 왜 그러셨어요? 그 곳이 제가 가장 돈을 많이 썼던 곳이기도 하고 가장 돈을 즐겁게 썼던 곳이기도 해서 거기서 뭐 거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거기서 꼭 일을 해야 뭔가 배울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학생으로서는 대단히 돈을 많이 버시게 됐다. 그래서 나중에 직접 창업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창업을 할 때는 어떤 생각으로 창업을 어떤 아이템으로 하셨습니까? 창업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제가 시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게를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 가게를 인수를 해서 이 가게에서 다시 돈을 벌겠다가 첫 번째 제 고민이었고, 두 번째,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상가에서 옷을 판매했다면 어떤 날은 A 상가가 잘 될 때가 있고 어떤 날은 B 상가가 잘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B 상가에 가게가 없으면 B 상가의 매출을 못 먹는 구조다 보니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공간이라는 한정적인 공간이 오프라인 세상에서 있으니 온라인 세상을 한번 먹어보겠다라고 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를 해볼까? 라는 두 번째 대안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원래 기존에 잘하면서 안전하게 벌어가는 첫 번째 대안, 오프라인 샵을 운영하는 걸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을 더 많이, 뭐 지금 많이 다시 또 힘들지만 시장이 뭐 아무것도 개척된 게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시장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냐였는데 두 번째를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 의류 판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온라인 의류 판매 사업을 오프라인으로 먼저 만들고 온라인으로 또 이제 이어서 하시게 된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때 브랜드는 어떤 걸로 하셨습니까? 그때 브랜드는 도쿄 라벨이라는 쇼핑몰이고요. 나중에 이름을 바꾸셔서 도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그 인터넷으로 이제 의류 판매를 갖다 하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했나요? 제가 이거는 일 매출 기준 어느 정도 성장을 한 거를 저는 따질 때 하루 배송이 얼마나 나갔냐로 성장 속도를 제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러죠. 예를 들어서 매출 객단가가 뭐 만 원이 만 명이 구매하는 것보다 3만 원이
1000명이 구매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고객 DB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높을수록 사람들한테 많이 나갔어야 되는 시장 원리가 간단해요. 박리담회죠. 아, 많은 사람들한테. 네, 많이 팔 수 있는. 음. 네, 박리담회 정책으로 이제 쇼핑몰 운영을 시작하게 됐고,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셨냐라고 이제 네네, 물어보셨는 질문해 질문해 주셨는데, 하루에 아무리 배송을 많이 보내도 10,000개에서 20,000개 정도가 계속 누적으로 쌓이는 정도. 1만 개에서 2만 개예요. 네. 하루에. 네. 어, 아무리 하루에 배송을 보내도 네.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게 창업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만에 그 정도의 성과가 나왔습니까? 3년 만에. 3년 만에. 네. 그러면 고3 때 창업하시고 네, 고3 말에 고3 말에 이제 오픈을 창업하시고, 해서 네. 20 3년 만에. 이제 3살. 네. 그러면 그렇게 성과를 낸 그 비결이 단순히 저가였나요? 저가 이외에 중요한 그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비싸서 못 사는 곳을 공략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가장 잘 나가는 쇼핑몰을 선정을 하고 그 쇼핑몰에 옷이 잘 나갈 수밖에 없겠구나. 비싸지만. 이거를 저는 솔루션을 조금 다르게 푼 거예요. 이 그들보다 더 멋있게 창작은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저는 인지를 했고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들보다. 그러면 그들이 해온 거를 똑같이 해서 가격으로 맞추겠다가 이제 저의 포인트였어요. 처음에.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한 A 쇼핑몰을 따게 됐고 그 A 쇼핑몰을 이제 흉내를 내려면 제가 스스로 공부해서 하는 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 거기 A몰을 찾아가든 어떻게든 내 주변 인프라를 풀든 거기서 일하는 직원분들을 섭외해야겠다가 제 첫 번째 생각이었고 그래서 그들을 데려오게 됐어요. 네. 스카우트 하셨군요. 스카웃을 한 게 된 거죠. 근데 똑같이 진입 장벽이 그들을 스카웃을 하려면 그들보다 더 그 A 쇼핑몰보다 더 나은 미래를 보여줘야 되고 그렇죠. 간단하게 네. 보상도 많이 네. 해줘야 되고. 네. 결국 보상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보상을 저는 인센티브로 붙였어요. 인센티브로. 네. 그냥 뭐 공동 창업자 느낌으로 우린 패밀리다. 네. 그거 뭐 그걸 강조하면서 정액제가 아니고 정률로 가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기본은 정해놓고 네. 기본 플러스 정률로.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조직이 구성이 됐고 근데 또 제가 원하는 정도의 퀄리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시켜야 되는 제 말을 좀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게 워낙 옛날부터 강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를 그렇게 나올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계약을 얘기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현재까지 말씀하신 비결로 보면은 저가 그리고 선도 기업을 벤치마킹을 맞습니다. 하시고 선도 기업에서 유능한 직원들을 그 기업에서 제시하는 조건보다 더 유리한 그리고 공동 그 창업자처럼 느끼게 정률로 인센티브를 강화시키고 네. 그러면서도 서 대표님의 의지 그 집중하려는 바를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첫 계약 단계부터 해서 계약을 끌어내서 네. 시작하신 게 네. 비결이다. 맞습니다. 한편 이제 아까 사전 인터뷰 때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했었던 사업이 나중에는 이제 다른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업체를 또 계속 만드시게 됐잖아요. 네. 그 명작이라고 하셨나요? 네, 명작이라는 마케팅 회사고요. 네. 그럼 몇 년도에 창업하셨습니까? 그거는 2014년도 2014년도. 네, 정확히 이제 23살, 24살 때 설립을 네. 한 거예요. 네네. 네, 아까 쇼핑몰이 그 3년 만에 네. 쇼핑을 잘하고 나서 네. 잘할 때쯤. 잘할 때. 네. 그때 이 설립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네. 사실상 그 회사 구조를 잡다 보면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비용을 지출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어디서 내가 돈을 먼저 벌어야 될까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버는 돈을 어디에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지? 그게 마케팅이었던 거예요. 아, 손님들을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마케팅에 많이 썼으니 마케팅 회사를 차려야겠다. 네, 간단하게 저희가 1억 매출을 했으면 저희가 5천만 원을 쓰고 있더라고요. 아, 주로 어디다 그렇게 많이 쓰십니까? 그냥 광고 광고 홍보. 대행사. 아, 광고 네. 대행사, 광고비로. 네. 네, 컨설팅 겸 광고 겸 뭐 여러 가지 뭐 옵션들이 있는데 결국 마케팅 비용. 네, 마케팅 비용으로 썼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저희를 맡아주는 마케팅 회사의 대표님들을 보면서 대표님들의 회사를 방문하면서 회사 구조를 한번 배우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들한테 매달 1억에서 3억씩 주는데 그들은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네, 거예요. 느낌이 들어서. 네. 아니, 네. 습득을 한 거죠. 처음에는 다 해주겠거니 싶어가지고 있는데 할수록 계속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허술한 것 같고. 쓰는 비용보다 적게 일하시는 것 같고. 네. 근데 그들은 이 정도 썼다라고 계속 지출 내역 보여주기 바쁘고. 그게 핑계로 느껴지시고. 네. 그래서 내가 직접 하자. 그렇죠. 이건 뭐 내가 해도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쇼핑몰이 굉장히 좀 잘 운영이 될 때 저는 모든 운영권을 이제 제 친구한테 맡기고 네. 저는 마케팅 구조를 짜기 시작하는 거의 거예요.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고 네. 이제 새로운 사업 스트럭처를 짜신 거군요. 네, 어차피 새로 마케팅을 시작해도 내 회사를 내가 마케팅해도 내가 먹고 사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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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3억 지출하는 매달 한 3억 정도 지출을 하는 회사 직원분이 세 분이셨는데 아, 네, 네. 이만한 어벤져스 회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당시에 23살, 24살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잠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직원들도 많이 고용해야 되고 사람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건 저의 그냥 경험이고 이거는 제 경험이 어떤 거냐면 직원이 20명, 30명 있는 회사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해 보니. 네, 네, 네. 그리고 50명 이상이 되면 정말 회사가 편해지더라고요. 오히려. 오히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당시에 120명 정도가 직원이 있었는데, 아이고, 네. 네, 그때 120명 정도 있을 때가 정말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돌아가는구나. 하나의 법인이 120명이었습니까? 네, 하나의 법인이. 그 인터넷 마케팅 회사가요. 아니요, 쇼핑몰. 쇼핑몰 회사. 네. 네, 네. 근데 그 쇼핑몰 회사 이 120명의 인건비를 해줘야 되고, 이러려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인건비에 죽더라고요. 그렇죠. 해고할 수도 없고. 근데 그렇게 고안을 하다가 돈을 어디 제일 많이 쓰나 봤더니 직원이 제일 적은 회사가 3억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서 대표님이 당시에 우리 쇼핑몰 회사에서 마케팅 때문에 월 3억을 쓰는 그 3억을 가져갔던 마케팅 회사에는 고작 직원이 3명밖에 없더라. 네, 프리랜서들로 많았는데 사실상 직함을 제대로 달고 있고 월급을 받는 직원은 3명이었던. 상근 직원 3명에 프리랜서 몇 사람? 요 정도. 네, 맞습니다. 그런 회사였어요. 자, 그러면 제가 거기서 회의감을 조금 느껴서 저는 3억에 그들이 가져가는 돈이 2억 정도였어요. 다 이제 그들은 말은 하지 않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제 기준으로 나눠서 분배해 보니 아, 얘네들 3명이서 한 2억 가져가겠구나 라고 타산이 나온 네, 거예요. 네, 추정해서. 네, 제가 2억을 가져가려면 저희 한 달 매출 25억 정도는 해야지 제가 2억을 가져가요. 네. 저희 그 당시의 구조. 네, 네, 네. 억울한 생각이 들으셨겠네요. 억울한 것보다는 왜 난 이걸 못하고 있었지? 사업 찬스를 보시고. 네. 왜 덩어리가 이렇게 크게 안 움직여도 수익은 잘 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항상 제가 노래 부르면서 다녔던 게 어벤져스 팀을 만들자. 고효율에. 고효율이죠. 네. 심플하고 움직이기 쉽게
고효율적인 직종이 뭐가 있냐? 계속 공부하다 보면 결국 IT 쪽, 네. 벤처기업, 네. 뭐 기술 개발 네. 그런 쪽은 제가 뭐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했던 일이 이제 고등학생부터 지금 떠돌고 있는 개발자 애들을 섭외하는 거였어요. 아, 네. 소위 미래 CTO 또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을 섭외하는. 네.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기술을 너무 모르니까. 프로그램 개발 자체도 모르니까. 네. 그리고 제가 쇼핑몰을 해보니 제 스타일이 뭐냐면 한 곳을 뚫기 위해서 그 곳에 있는 모든 상품을 제가 사요. 저는 분석을 하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간단한 이론인데 A라는 쇼핑몰이 약간 우리 용어 말로는 듣보잡이잖아요. 네. 듣보잡 쇼핑몰이 잘 나가는 도매 거래처에서 물건을 빨리 받을 수가 없어요. 이쁨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 잘 나가는 도매처는 잘 나가는 회사한테 예쁨 보이기, 큰 쇼핑몰한테 더 물건 더 많이 챙겨주고 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기 바쁜데 신생 쇼핑몰 애들은 안 챙겨준단 말이에요. 잘 나가는 상품도 없다고 해요, 사실상. 네. 그러면 그 매장에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제가 했던 전략은 너네 가게 거 내가 다 찍어서 올릴게. 다 줘 그냥.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을 해온 제 성격과 이게 있잖아요. 네. 똑같아요. 프로그램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니까 떠도는 애들 다 그냥 모은 거예요. 개발자 애들. 그럼 일을 정하고 모은 게 아니고. 마케팅은 제가 하고 있는 쇼핑몰 마케팅 구조를 분석을 다 끝내놓고 네. 개발자를 모은 거예요. 네. 왜냐면 얘네들이 2억은 가져가는데 이거 내가 직접 하면 1억도 세이브 되겠구나. 그럼 뭐 3억 전체 다 내가 벌겠구나. 해서 개발자들을 이제 스카웃을 한 거죠. 예. 뭐 저기 플랫폼에서 사고 친 애들 데려오고 이제 막 이제 사람을 찾으러 다녔던 거. 네. 그래서 다 스카우트해서 보니까 개발자가 한 20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그 20명 애들도 다 이제 각자 개성이 있고 힘드셨을 텐데. 네, 다 고집도 있고 주장이 강한 친구들이 있고 또 내성적이면 내성적인 대로 또 속썩이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상 정말 능력이 뛰어나고 멋있는 사람들이 많는데 사업과는 연관돼 있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똑똑하고 코드도 잘 짜고 폼도 잘 만드는데 이걸로 돈을 버는 방법만 모를 뿐이에요. 비즈니스 마인드는 없는 거네요. 네. 그거 제가 이제 나의 롤을 그걸로 가져가겠다. 네. 너 내가 해달라는 거 해줘라. 그럼 내가 너 돈 벌게 해줄게. 해서 그냥 모인 조직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하게 되면서 플랫폼 아까 사전 인터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나가는 플랫폼을 한번 곡선을 그려주고 한번 문제를 발생해주고 그 문제를 다시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연락을 많이 받게 된 거죠. 사례를 하나만 소개해 주시면 어떤 플랫폼에 어떤 눌러주셨다. 그게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23살 정확히 6년 전쯤인데요. 네, 2014년. 네, 처음에 제가 이제 저희 이제 개발자 동생들이나 친구들을 많이 모아놓고 했던 게 너네 월급 다 줄 테니까 그냥 재밌는 거 만들어 봐라. 놀릴 수 있는 거 사람들. 그냥 사람들 놀릴 수 있는 거 놀라게 할 수 있는. 네. 아니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놀라게 하면 애들이 긴장해. 막. 네, 네. 뭔가 대단한 걸 해놔야 될 것 같고. 그냥 제킹이라고 하잖아요. 네. 해킹이 아니에요. 티징 한다고 하도 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해킹과 제킹이 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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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킹은 정말 이거 해킹해오는 거고, 네, 네. 제킹은 좀 살짝 장난치는 네, 거예요. 플레이하듯이. 네. 네. 처음에 장난으로 시작된 이제 밥도 맨날 다 같이 먹으니까 어떤 동생이 형 저 이거 뭐 하나 만들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봤는데 이거 내가 풀 수 있겠다.
가입된 게 이제 아프리카 TV 플랫폼의 시청자를 늘리는 폼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동생은 예쁜 신입 BJ를 보는 개발자인데, 네네. 취미가 이제 예쁜 BJ 분들을 보는 건데, 그 BJ를 놀라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돈이 없으니 뭐 이렇게 뭐 별풍선을 쏴야지만 BJ들이 반응을 했다면, 얘는 자기가 개발자라는 프라이드가 있으니 시청자를 뭐 100명을 집어넣고 쪽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꽂히더라고요. 아, 100명의 시청자를 제가 지금 BJ님께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쪽지를 보내요. 이거 나라고. 내 카톡 번호로 연락 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락이 한 두세 개를 받고 저한테 말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테스트를 거친 네, 거예요. 네, 네. 형, 저 재밌는 거 만들었는데 뭐 이런 걸로 뭐 활용할 거 있을까요? 그래서 활용을 했죠. 네.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제가 이제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인프라도 없고. 그러면 뭐 저희 이거를 갖고 있다라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게 뭐냐면 아프리카 TV에서 그냥 1등 먹어 놓으면 알아서 그렇죠. 연락이 오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1등 만들어내면 놀라는 거죠. 네. 네. 그 아프리카 쪽은 막기 바쁘고 우리는 뚫어만 놓으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근데 대신 경고장은 날라오고 뭘 과거를 하고 이런 것들은 네. 하긴 하는 거죠. 근데 잘못된 건 없으니까. 그렇죠. 네. 마치 주식시장에서 갑자기 급등주가 나오듯이.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서 이 원리를 터득하게 된 거예요. 제가 조금 생각이 넓혀지게 된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즐거운 일들이나 놀리는 일들을 아무런 기술력이 없는 회사가 이걸 하다 보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연락이 오고, 실제로 그 BJ도 저희 때문에 그래도 한 달 아무 수입이 없던 BJ가 몇 천만 원씩 벌게 되고. 네. 기적을 만들어내셨네요. 네. 뭐 이것도 뭐, 네, 그렇죠. 의도한 건 아니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소양이 있는데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BJ를 네. 그 팬인 그 엔지니어가 좋아해서 그 사람한테 조공을 바치듯이 그 접속자 수를 만들어내고, 맞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사업적으로 잘 풀어내셔서 네. 그것을 또 제대로 네. 이렇게 1등으로 하나 만들어내시고 그 프로븐 트랙 레코드를 갖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해결책을 요구하면서 고객들이 늘어난 거고. 네. 네. 그렇게 이제 감을 잡고 사업을 엄청나게 그때부터는 이제 스노우볼처럼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법인이 19개까지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럼 19개 중에서 가장 볼륨이 크고 현재까지 가장 중요하고 크게 해온 건 그 명작이라는 회사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볼륨 큰 거는 다 엑시트했어요. 아, 네. 어떤 사업을 해서 엑시트하셨습니까? 구조 짜서 구조 만들어서 니즈를 충족시킨 다음에 음. 회사를 팔고. 하나만 사례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제 그 사례는 제가 여기서 말씀 좀 드리기 어려워요. 왜냐면 브랜드는 얘기하지 마시고. 네. 브랜드 얘기 하지 않고요. 편하신 대로. 네. 그냥 이렇게 제킹을 하다 보니 뭐 예를 아프리카 TV라고 할게요. 네네. 아프리카 TV를 만들고 싶어하는 회장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 회장분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아, BJ가 연락이 나도 온 게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그런 사업체를 만들고 싶다. 간단하게 네. 그거를 같이 만들어서 음. 회사를 매각시켜줘. 그러면 그 서 대표님이 소셜 플랫폼도 여러 개를 만드신 분이시군요. 네. 그 플랫폼 사업하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플랫폼을 갖다가 창업하고 엑시트하시고 창업하고 엑시트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남으로부터 의뢰가 들어왔던 본인이 생각해서 만드셨던. 네. 네. 근데 대부분 의뢰예요. 네. 네. 거의 다 의뢰고. 그러니까 의뢰 받아서 본인이 구조 만들고 사실 창업을 하고 운영도 하다가 그러고서 그분한테 이제 다시 돌려드릴까요? 매각을 한 이런 경우인가요?
아니 뭐 어떤 A 회장님이 계시면 A 회장님이 이걸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되냐? 이거 제가 만들게요. 만들어서 이거 내가 그냥 쇼핑몰 운영했던 DB과 애들 정보가 많으니까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준 거예요. 제가 모델하우스 만드는 걸 잘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모델하우스라는 개념이 시행사가 만드는 그 주택 맞아요. 하우징 갤러리를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진짜 모델하우스의 온라인 버전. 온라인 버전이죠. 네. 저도 이게 나중에 하게 됐는데 이게 시행사가 이렇게 한대요. 그렇죠. 시행사가 하는 일이죠. 네. 시행사가 그러한 일을 갖다가 어디 외주를 줘서 네. 그걸 하는 전문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서 대표님 경우에는 그렇게 외주를 받아서 만들지만 거기에 아예 손님까지 넣어주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거기에 많은 분들이 찾을 확률이 높아지죠. 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저는 그냥 내가 잘 만들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돌린 시행을 한번 해본 건데. 단순 마케팅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하이브리드네요. 구조를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 만들고 마케팅을 얹어주시는. 그래서 아예 커뮤니티까지 만들어 주시니까 대단히 복합적인 비즈니스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 한 2, 3년 전에 또 새로 사업을 좀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걸 시작하셨습니까? 2, 3년 전에 사업을 네네. 시작한. 지금 그 블록체인 관련해서. 네. 그거는 간단하게 크게 설명을 드리자면 플랫폼 사업이에요. 역시 플랫폼 사업. 네. 네네. 근데 제가 블록체인을 하게 된 이유는 미래가치 투자의 밸류를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구나. 예를 들면 한정적인 시장을 먹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네네. 그들은 예를 들면 뭐 대주 90%를 위한 회사 사업이 있고 10%를 위한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 10%를 위한 사업만 먹어도 뭐 잘 된다라는 그런 말들은 있지만 네. 이 10%를 저는 더 늘리고 싶은 거예요. 이 10%를 90%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쉬운 구조가 미래가치 투자를 미래가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은 너가 이거를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게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용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이거는 한 몇 년 뒤에 볼륨이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라는 거를 밸류 그 문서화가 뭔가 돼 있어야 돼요. 제 생각을 보증해주는 기업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서류가. 네. 그게 블록체인 레저죠. 네. 그쵸. 그거를 저는 회사 렉시트에 보니까 밸류 평가를 회계법인이 해주더라고요. 그 회계법인한테 받는 거예요. 네. 네. 블록체인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제 팀이 움직인 블록체인을 같이 넣은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비인기 종목인 회사를 이렇게 붙여서 밸류를 80억 정도를 받았고요. 그 전에는 그러면 밸류가 뭐 한 5억, 10억밖에 안 됐었었나요? 아니 그 가치가 없는 아예 회사. 없는 회사. 네, 그게 B2C 회사였습니까? B2B 회사였습니까? 자영업이에요. 그냥 개인 자영업. 주식회사 법인도 아니고. 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 어떤 업종의 회사였나요? 애견 호텔이에요. 애견 호텔 자영업 하시던 분의 사업을 네, 블록체인을 붙여서 네, 기업 가치를 80억 밸류를 받아내셨다. 그렇죠. 그 실제로 매각도 했습니다. 엑시까지 도와주셨다. 네, 그러면 그걸 공동 창업, 그러니까 일종의 그분의 지분을 사들여서 공동 창업 상태로 코파운더가 돼서 하고 엑시트하신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정말 도의적으로 다 도와준 거예요. 선의로 그야말로 그 봉사하신 거네요. 네, 대신 그들의 팀이 지금 저희 팀이 되어 있습니다. 식구가 되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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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지금 일을 보고. 그야말로 미래 가치를 위해서 미래 투자를 먼저 하신 거네요. 네, 투자를. 맞습니다. 뭐 개념이.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51% 지분이 매각됐고요. 2년 보증에 41억 정도를 이제 받았고 놀란 거죠 사람들이. 그 자영업자는 지금 그 51%
갖고 계시죠? 네, 갖고 계십니다. 네, 네. 아주 클리니트네요. 뭐 하나 사례를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여기까지가. 네. 네, 네. 지금 대표님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 수강생들이 좀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나이는 지금 92년생이라고 네. 하셨고 또 인상 좋고 잘생긴 분이신데 그럼 현재까지 사업을 하면서 뭐 매출은 얼마까지를 내보셨다. 또 현재 그 부를 어느 정도 일궈내셨다. 수치로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수치로요? 네. 직원 수, 뭐, 하여튼 수치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있죠. 창업은 2010년 정도에 고3 네, 때, 2010년. 예, 고3 때 창업하셨고, 네. 그리고 마케팅 회사, 그걸 2014년에 시작하셨다고 했죠. 네, 13년, 14년. 13년, 14년. 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매출은 지금 얼마까지 이렇게 올려보시고, 직원 수는 얼마까지? 매출 얼마까지 올려봤다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각각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가령 지금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도라라고 하는 지금도 있나요? 없습니다. 네. 그거는 뭐 왜 그만두셨나요? 그거는 제가 이제 분당에서 자랐고요. 음. 분당에서 회사를 갖고 있다 보니 지방에서 하는 회사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쇼핑몰에 결국 잘 됐을 때 싸움은 물류창고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 물류창고 옮기는 게 가장 힘들어요. 싼 곳으로 가야 되는군요. 네, 싸야죠. 싸고 넓은 곳으로. 분당은 비싸고, 분당은 비싸고 서울은 더 비싸고. 서울은 더 비싸고. 근데 넓은 곳도 없고. 제가 그 당시에 500평이 있었어요. 네네. 거기가 이렇게 좁아서 요러고 다녔었거든요. 500평인데도 네, 요렇게. 물건이 많아서. 네. 네네. 그런 곳에서 옮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이트를 한두 달은 닫아야 돼요. 그러네요. 결정을 한 거죠. 한두 달 닫고 이걸 계속 늘릴 거냐, 아니면 빨리 사업을 셧다운할 종료하고. 거냐, 넘어갈 거냐. 그때 제가 했던 게 이제 소수의 인원으로 큰 부가가치를 어벤져스 사업을. 네, 그래서 마케팅을 공부하고 하게 된 거고. 네. 그런 트랜지션 과정이 이 질문과 답에서 드러나게 되는군요. 네네네. 기억이 납니다. 지금 서 대표님 말씀이 충남 금산인가? 어떤 여성분이 아주머니께서 하시는데 그 성공 비결이 물류 비용, 그러니까 자기 창고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걸 최근에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 이유군요. 네. 네네네. 그러면 이 명작이라는 회사는 계속 그런 컨설팅이랄까요? 업무 대행 업무를 계속 지금 하고 있나요? 네, 제가 19개 회사로 마케팅 회사를 쪼개놨어요. 명작을 19개로 쪼갠 거네요. 네, 이것도 스토리가 굉장히 긴데 이유가 처음에 이 19개 회사가 하나였어요. 명작 하나였겠죠. 네. 하나였는데 이제 제가 쇼핑몰 할 때 못 느꼈던 걸 마케팅 회사를 하면서 제가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각 분야 각 회사로부터. 어떻게 배웠냐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세력이 생기는 거고 하나로 통합하기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세력과 라인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쇼핑몰은 그나마 쉬웠던 이유가 인사팀을 두고 월급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조금 하나로 통합하기가 쉬웠어. 네. 하지만 명작은요, 네. 다 인센제였거든요. 전 직원이 인센제였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잘 버는 애들끼리 잘 벌고 못 버는 애들끼리 못 버는데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고. 거기서도 횡령과 배임이 생기고. 네. 이유는 굉장히 큰 돈들을 버니까 다들. 더 욕심을 내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한정적인 걸 걸어두고 월급을 걸어두면 인사평가나 이렇게 급여 테이블에 의해서. 테이블을 위해서 움직이면 거기엔 욕심이 없을 텐데 이게 인센제다 보니까 돈에 사람들이 다 이제 눈이 먼 거죠. 천정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 구조로 일을 하기 시작한 건 맞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동기부여에서 성과를 내는 데는 성공했는데 관리를 유지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네, 사람 관리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 그러면 그들에 대한 꿈을 계속 심어주는 거가 제 일이었구나. 다 사장을 만들어 주신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네요. 네, 각자 다 사장을 만들어 줘야 네, 그 본인들이 책임감 갖고 네. 그 천정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지고 네. 대신 제가 갖고 가는 게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대신에 비율을 계속 받고 비율, 계신 네, 거고.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상 비율도 안 받아요. 지금은 음. 비율을 받는 건 아니고 시장 조사를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대로. 그럼 그 국외 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지만 그럼 배당을 받지는 않아요. 아, 흑자면 당연히 배당이 와야 네, 될 텐데. 안 받아요. 음. 저는 대신 그들이 저희 이제 패밀리처럼 정말 투명하게 해주길 원하는 것만 제가 너무 그게 갖고 있는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어서 그것만 해주면 된다. 우린 돈으로 이렇게 뭔가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해서 배당도 안 갖고 가고 대신 지분은 갖고 있고. 아,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일종의 그룹사 지금 오너이신 셈이기도 한데요. 네. 그러면 이 전체를 부르는 이름은 뭡니까? 그러니까 서보현 그룹입니까? SNU라고는 하는데 SNU. 네, 근데 SNU 홀딩스라고는 하는데 막 그렇게 지정된 건 아니고요. 뭐 사실상 뭐 우리끼리는 그냥 회장놀이 한다, 대표놀이 한다. 그럼 서 대표님은 현재 이제 연간 그 매출은 지금 수입은 어디에서 생기고 있습니까? 연간 매출이요? 네. 수입? 전 어디서 버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 회사로부터 배당이 오지 않는다면은 월급이 오나요? 월급도 오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뭐냐면 저는 그냥 뭔가를 회사를 계속 판매를 해요. 회사를 만들어서 개발해서 판다. 네, 아, 계속 이 말씀. 팔아요. 아, 네. 네. 거기서 그냥 이제 제가 말이 되네요. 그러면 구조를 설계하고 구조를 만들고 운영까지 해서 엑시트한다. 네, 그럼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죠. 네,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아, 네. 그리고 제가 마케팅을 다 갖고는 있지만 그 마케팅은 제가 아무리 구조를 짜도 엑시트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각자의 사람으로 일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있진 않아요. 노하우만 있을 뿐이지. 보험 GA 같은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학생들 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게 끊어서 해볼까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남의 밑에서 샵에 들어가서 일할 때 가장 많이 벌 때는 얼마까지 벌어보셨어요? 학생으로서 거기 점원으로서 일하실 때 동대문에서. 하루에 많이 벌면 한 70? 일 70만 원. 네. 하루 종일 일하는 거 아니고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사실상 이제 그때는 한 5시, 6시까지 일하죠. 욕심이 나니까. 5시까지. 네. 아, 네. 그 다음에 창업을 했어요. 2010년도 고3 말에 창업을 해서 이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실 때 연 매출 혹은 월 매출이 얼마까지 나오신 적이 있습니까? 월 매출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3, 40억은 나왔던 것 같고요. 아, 월 매출이. 네. 네, 네. 그리고 연 매출을 막 제가 막 그때 말식 구조라 이거 뭐 워낙 쇼핑몰이요. 네. 마진 구조가 너무 박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심지어 이 물건들을 다 팔아야 저한테 들어오는 순수 연말정산만 해야 네, 네. 이 정도 남았구나라고 알지. 얼마가 남습니까? 진짜 순이익으로 보면. 수익 보면 한 7% 남는 것 같아요. 아, 전체 매출의 7%밖에 안 남습니까? 네. 7%도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막상 그 본인이 이렇게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걸로는 퍼센트는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절대 액수는 커지더라도 퍼센트는 네. 네, 네. 제조업이. 네. 그 지금 그 국세청 기준으로 세금은 뭐 연간 얼마까지 내보셨어요? 좀 세금은 그래도 한 10억, 몇십억 단위는. 그러니까 연간 몇십억 단위로 세금을 지금 계속 내고 계십니까? 지금 줄어서 몇 억. 몇 억 단위로. 네. 네. 이것이 지금 2020년 우리랑 같이 한국에 살고 있는 29세 청년 사업가의 현재 수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지금 말씀을 듣고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분이 생각하는 그 흐름 또 그때 본인이 선택했던 과정 그것이 우리 모두한테 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 네.
지금 이렇게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내고 시장에 적용해서 잘 팔고 엑시트하고 이게 되게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궁극적으로 뭔가 또 따로 하고 싶으신 게 있나요? 아,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있어요. 어떤, 두 가지가 있는데, 음, 하나는 문화를 만드는 디벨로퍼가 되는 거고요. 네. 이제 하나는 어, 하나는 제가 이거는 이제 하나만 있다고 일단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개하시기 네네. 그럼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문화를 만든다는 건 어떤 문화를 말씀하시나요? 아, 도시 건설인데요. 네네. 시행시공 제가 이제 이 모든 사업을 해가면서 아, 내가 했던 게 시행시공의 모델로 적용을 다르게만 했던 거지. 어차피 돈 버는 구조는 결국 비슷하구나. 그렇죠. 원래 그 시행이 영어로 development인데요. developer. 네. 그러니까 없는 가치, 적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developer거든요. 네. 대표님이 그런 분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이거를 제일 하고 싶어요. 어, 태어나서, 제가 태어나서, 사람들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일을 무언가를 해내면, 그게 제가 신은 아니지만, 신 대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홈 그라운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제 친구들 조직을 모으면서 자라온 사람이다 보니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가 중요한데 그 자라난 환경 도시 건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도시 플랫폼 사업 하고 싶은 건데 제가 지금 그냥 생각으로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어, 역을 기준 지하철역 스테이션 기준 지하철역 기준 네. 도시 플랫폼 사업인 거죠. 그럼 보통 우리가 정부나 민간 업자들이 하는 정비, 재개발, 재건축, 소위 이제 재개발 정도의 그 단위로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신도시 만드는. 그 아예 신도시 네. 만들어 버리는. 네. 네. 근데 이게 기존에 그 이제 올드한 그 기존 그 건물들이 있고 기존 도시가 있는데 그거는 할 수가 없는데. 네, 거기서는 뭘 한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가치가 없는 땅에서 거기 그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뭐 남들보다 더 좋은 그런 것보다는 자기의 삶의 질이 올라가면 이게 누구 때문에 올라간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가 그거를 제 스스로 했다라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닐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모셨던 어른이 그렇게 일부 그렇게 하신 건데 매립지. 매립지는 원래 사람이 안 살았겠죠. 네. 바다였으니까. 네. 그 땅을 메워서 부산의 강서구, 명지지구하고 신호지구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곳에 깨끗이 신도시를 갖다 만드는 개념으로 해서 그런 식의 유사한 일을 하셨었는데 그 이상의 일을 갖다 하실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잘 보더라고요. 그분은 당시에 연세가 한 50대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20대시잖아요. 네. 네. 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명지대 창업인문 오늘 젊은 창업가 서보현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여러 기업을 창안하고 그 구조를 설계해서 실제 임플리멘트를 제대로 하고 엑시까지 성공하는 사례는 사실 하나를 해내기도 힘듭니다. 근데 연속적으로 그것을 잘 해냈다는 건 대단히 큰 잠재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앞으로 서보현 대표님 행보가 대단히 궁금하고 관심을 자아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